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당신의 발견 시간으로 작가님 초대했는데요. 멀리서 SRT로 올라와 주셨어요. 김필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필입니다. 네, 젤리입니다. 네, 반갑고요. 우리 작가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심한 듯 씩씩하게 저자 김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을수록 작가님 작품의 그 책의 제목을 너무 잘 뽑았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인생 행로죠. 작가님 딱. 여기서 무심한 게 타인에 대한 무심이 아니라 본인이 겪었던 그 역경에 대한 무심.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이 무심이 네. 마음을 비운 상태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닌 것 그죠, 같아가지고. 맞아요. 저희 편집자님이랑 초밥을 먹다가 갑자기 편집자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무심한 듯 씩씩하게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바로 짓게 되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워딩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책을 쓰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작가 공간으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가 불과 책 쓰시고 몇 달 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세바시 출연하고 나서 작가님 모셨었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잠깐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렇게 빠른 출세의 비결은? 세바시 랜드에서 이제 얼마 전에 글쓰기 수업을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모전이 있었어요. 세바시에서. 그래서 그 공모전에 그 몇백 명이 이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지원을요? 예, 거기에 참여를 했고 그게 다행히 이제 운이 좋게 뽑혀가지고 이제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와, 공모전에 공모를 하신 거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요. 던졌겠어요. 진짜 무심한 듯 씩씩하게. 멋있다. 멀리서 지구별 자유인님께서 네. 아시는 분일까요? 네. 아시는 분이시겠죠? 그래요? 울산에 반갑습니다. 계시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빨리 하실 수 있었던 게 이제 공모전에 용감하게 지원을 하신 건데, 지원을 하실 때 이런 수업 계획안을 갖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건가요? 공모전을 보고 네. 제가 글쓰기 수업을 이미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응모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제가 스스로 녹화를 해가지고 짧은 네. 영상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당일에 바로 그 스터디룸? 네, 스터디룸에 가가지고 찍어서 바로 보냈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세바시에서는? 세바시에서는 에세이 기초 수업이라고 제가 클래스를 열었는데 네. 사실 다른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글쓰기 수업을 들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그 수업에 앞서서 어떻게 소재를 찾지? 어떤 식으로 내가 그것을 찾고 정해야 될까? 그런 것을 좀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꼭 같습니다. 필요한 수업이네요. 네. 얼마 전에 업로드된 거에 보니까 그 수업하시면서의 일을 간단하게 그 PD님이랑 같이 얘기하시는 거를 들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거기에서도 뭔가 이렇게 안내를 그 다음 스텝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자세하게 콕 집어서 친절한 옆에 있는 언니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수업을 그럼 지금 몇 차 정도 하신 건가요? 그 온라인 클래스는 그냥 한 개고 그 네. 한 개 안에 이제 10개의 수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세바시에서 또 이제 2차, 3차 그런 식으로 중급, 고급 코스 이런 식으로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그 10차시는 전부 다 녹화를 끝마치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마음이 이제 홀가분하시겠다. 그쵸. 그런데 또 계속 또 새로운 수업들이 열리니까. 네. 그쵸. 그 대면이 아니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는? 네, 세바시는 그냥 VOD로 해서 사람들이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담긴 수업입니다. 글쓰기를 온라인으로 강좌를 듣고 내가 쓸 수 있나요? 되게 신기하다. 그 댓글로 또 소통을 하는 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선 러너라고 표현하는데, 러너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수업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정말 글을 좀 더 본격적으로 쓰고 싶다, 혹은 나는 책까지 쓰고 싶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거는 세바시랑은 관련이 없고, 저희 네. 근로성장연구소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게 브런치 작가 되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게 되면은 브런치 작가를 이제 책임제로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업이고, 그 다음 단계가 나 작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내가 작가가 될 수 있게끔 온전히 1대1 코칭으로 계속 붙어서 이렇게 계속 체크해주는 그런 책임제 수업이 또 있습니다. 와, 이 책임져 준다는 게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근데 갑자기 저는 왜 PT 받으러 가면 네. 그 PT 선생님이 안 되겠습니다. 아니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안 사람이 되겠다 있나? 사람 가끔 있는데 난 그러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PT 선생님 드는데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 울산에 계시는 그분하고 진짜? 예, 안 되겠다는 분이 몇몇 분 있어요. 생각보다. 오. 이게 뭐 손발이 안 맞다거나 뭐 이렇게 운동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글을 어쨌든 뭐 글은 또 근육가 또 다르니까 그렇죠. 뭐라도 쓰면 또 그걸 어떻게 조정이 될래나? 갑자기 어떻게 코칭하시는 거지? 근데 안 된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그것은 좀 출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같이 소통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했는데, 전혀 안 고치면, 전혀 그렇게 안 하시면. 근데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더 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대화를 할 때 공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글을 쓸 때에도 독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글을 쓰시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만 해봐도 사실 이분이 글을 어떻게 쓰겠다 가끔씩 그런 느낌이 오는데 정말 있죠. 귀신같이 맞더라고요. 그러고 수 돗자리 있구나. 하나 피시는 걸로. 돗자리 그럼 하나. 이제 1대1 코칭을 하시면서 지금 그분을 성장시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가님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점점 넓은 아량으로 막. 그러게요. 그러니까 글쓰기 수업을 지금 하셨던 노하우들이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세바시도 출연했고, 그 사이 과정을 저희가 다 생략하고, 지금 다짜고짜 여쭤봐가지고, 그러면 글쓰기 코칭을 하셨던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부터 지금 근로성장연구소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글쓰기 수업을 했던 게 사실 제 책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사실 선생님이 된다는 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브런치에서 135만 뷰를 찍고 그 브런치에서 단기간에 그 메인에 계속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 그걸 이제 이력에 활용해서 제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게 돼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60대, 70대, 80대 그런 어른들과 함께 수업을 했던 게 첫 번째 수업이었는데 그때 좀 되게 많이 배우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또 그거를 엮어서 얼마 전에 제가 책으로도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작가님이 써서. 아니요, 그분들이 쓴 이야기를 엮어드렸어요. 한 권의 책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너무 뿌듯하고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글쓰기 수업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강연도 하게 되신 거고, 어떻게 되신 건가요? 세바시에 그 뒤로 강연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그건 역시 제가 글을 응모를 해가지고 세바시에 당선이 돼서 글이 그냥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약간 일반인으로 해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강연 덕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공공기관이나 뭐 도서관이나 학교 이런 데서도 수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업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신 거네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그 중간쯤에 책도 이제 나왔고 하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상으로 처음에 이제 그런 실버층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상당히 다양한 분들과 글쓰기 수업을 하신 건가요? 글쓰기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북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북토크를 해도 어차피 제가 할 말은 다 또 글쓰기 하자, 그렇죠. 글 쓰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글쓰기 수업을 론칭하자라고 계획을 잡게 되신 거는 작가님 주도로 하신 게 아니라고 아까 언뜻 들었거든요. 사전에. 네네네. 제의가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아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근데 저도 제 마음에 그런 꿈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나서 기분 좋게 이렇게 다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본인의 업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바빠서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그쵸. 아니면 저랑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글을 한 자도 쓰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너무 이해되는데요.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나는 어떻게 했지? 라고 저를 돌이켜보니까 출간을 확실히 하고 브런치 작가가 되는 그 과정에서 글을 좀 꾸준하게 쓸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그러면 브런치 작가 되기 수업을 만들고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책으로 어떤 이득을 얻고 그거를 떠나서 글을 꾸준히 쓸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작가님께서 이런 것을 수업을 만들어 보자 하고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이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수업이. 와. 제가 인스타에 올리신 피드를 보고 네. 조금 더 신뢰가 갔던 게 거기에 1:1 맞춤 책임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얼만큼 진심으로 밀착해서 하시려고 하시는지가 좀 있더라고요. 네. 차별화 포인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1:1 코칭으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네. 홍보까지 둘이서 또 저랑 같이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 그 마케팅이 전문이셔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소통하고 진행하고 하는 그런 책임제로 갈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책을 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가 산을 넘을 게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다가 작가님들을 뵀더니 홍보부터 본인이 다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네. 막막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코칭해 주시고 책임을 져서 좀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그게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 그쵸. 에이전시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그런 약간 연예인 기획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글을 이렇게 좀 쓰시던 분들을 잘 이렇게 서포트해드려서 그분 진짜 꽃이 필 수도 있고. 네, 그죠? 네. 그래서 각각 또 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보통 책을 출간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과 그 책과 연결시킨 그런 강의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열어줄 수 있고, 그리고 업이 없는 저 같은 그냥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던 분들도 역시 저의 글쓰기 수업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완전 차별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크루로 같이 가족처럼 저희 딱 그런 연구소의 연구원들 챙기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러네요. 이게 확장돼서 이 안에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정말 네네. 그 확장된 커뮤니티 연구소가 되는 거네요. 네네. 네, 연구소 겸 커뮤니티 겸 네네. 그쵸. 이렇게 해서 네. 객으로 왔다가 같이 주가 될 수 있게끔. 그쵸. 괜찮네요.
해볼만 할 것 같아 사람들이. 하시겠어요? 네. 제발 좀 쓰세요. 제발. 말로만 성장. 그러게 왜 안 될까? 그러게요. 필요성이 저는 참 그런. 하시면 너무 좋은데 전문가시니까. 근데 참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많이 쓰고 싶어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저는. 네, 그렇게 글로 표현을 하고 싶어. 요즘 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반영이 작가가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제 그 세바시 영상에 댓글에 악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나 소나 작가 크크크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하신 말이었는데 제가 딱 지향하는 게 그거거든요. 개나 소나 다 작가가 되게 만드는 게 응원의 메시지가 됐군요. 이야. 그래서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인데 하면서 그렇죠. 악플러 실패했네. 그게 아마 그분이 얘기했던 게 기존 작가라는 그 컨셉을 기존 이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개념들. 지금 아마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네. 개소 닭말 다 글 쓰게 하는 그런 누구든지 내 걸 그냥 꺼내서 글로 나타낼 수 있게.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을 쓰는데 문학적 재능과 이야기꾼의 재능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야기꾼의 재능을 저희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책은 많이 안 봐도 영상이나 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이야기꾼의 재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재능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문학적 재능만 살짝 덧붙이게 되면은 글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젤리님 다 갖고 계시네요. 거기다 하나 더 있잖아요. 개그. 그러니까 제가 우리도 월 한 번 쓰잖아요. 맞죠? 저도니 월 한 장 쓰는 게 한 장 쓰는 게 있는데 갑자기 어제 기억이 나서 번쩍 시를 지었는데 시가 아니고 동시더라고요. 오. 근데 내용 되게 좋았어요. 이번에 주제가 약간 무거웠는데 동시였어요. 정말. 주제가 무의식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아주 간단하게 몇 줄로 적었는데 느낌 있게 적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저는 잠깐 이게 글이 아마 저도 이제 기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글이 약간 무겁고 지루한 느낌이 자꾸 드니까 그거가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겁고 지루한 못 견디는 거 제가. 그거를 안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니까. 맞아. 그래서 자꾸만 말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댓글 참 괜찮네요. 그 댓글 괜찮다. 누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나를 하고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자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은미치 생각했거든요. 음악과 미술과 움직임 생각했는데 음악과 미술과 움직임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이 그냥 인간에게 가장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깊은 데를 건드릴 수 있는. 근데 글이 제 입장에서 되게 가장 어렵거나 또는 가장 가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저는 심리를 하다 보니까 가장 가식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글이지 않을까. 인간이 가장 대뇌를 쓰면서 대뇌피지를 쓰면서 그래서 약간 왜냐면 일기를 쓸 때도 하다못해 금전출납부를 쓸 때도 약간 구라를 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쓸 때도 자꾸 구라가 나오는 것 같아. 자꾸 이거는 솔직하지 않아. 금전출납부를 왜 쓰십니까? 너무 웃겨 구라를 쓸 건데. 아니 어릴 때 쓸 때도 이거 뭐 사 먹었는데 안 사 먹었다고 치고 이런 거 있잖아. 왜 너무 그러고 막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거기다 쓰고 막 너무 음주가무가 많은데 그걸 좀 줄이고. 그러니까 저는 글은 약간 제 생각에 이중간물 그때부터 쓰셨군요. 글이 약간 이게 뭐 가장 쉽게 가식할 수 있는 가면을 쓸 수 있는 가장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저는. 근데 도리어 글이 웃기는 게 대충 읽었을 때는 가식이 통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가식 뒤에 진실이 보이는 그게 글이더라고요. 그럴까요? 저는 뭐 그래서 하여튼 그랬나 봐. 그래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쓰면 쓰지만 그게 되게 얼마든지 포장으로 막 그렇게 아까 포장으로 문학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포장을 안 좋아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항상 내려놓을 수 있는 알코올을 좋아합니다. 맞아. 그래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소맥 가문에 소맥을
알아드시면 가장 인간적인 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맥과 어떠세요? 문학. 제가 되게 인간적인 면. 부러운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부러워요. 되게. 맨정신에 글을 쓸 수 있다는 정말 거. 나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되게. 그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숨기 좋은 곳은 맞는 것 같아요. 글이. 그렇지만 독자가 읽었을 때는 그걸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알 수 있는 게 또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숨겼는데 그들이 알아. 얼마나 창피해. 그 숨겨놨는데 그들이 알아. 그러니까 그쵸. 어떤 식으로 숨기냐면 뭐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글 안에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쓰면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뭐 이렇게 숨길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제가 엄마랑 싸웠어요. 그러면 엄마에게 막 계속 끝까지 섭섭한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나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써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화해를 하고 내가 괜찮다고 써요. 엄마를 이해한 것처럼. 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숨기고 감정을 숨기는데 독자들은 다 알아요. 그걸 읽으면. 그래서 창피해서 못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쵸. 난 아무리 가려도 다 아니까. 보일 그래서 거니까. 오히려 저는 글을 쓰다 보면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면 그게 용기가 없으면 끝내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아가 단단하신 분들이 글을 쓰시는 것 같아. 자아가 연약해가지고. 근데 저도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만나달라고 해서 이제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글을 쓰고 싶은 그 소스가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슬픈 주제였어요. 근데 그런 주제로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주제로 썼을 때 완전 뼛속 밑에까지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본인이 그렇게 쓸 자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죠. 아주 라이트한 주제를 정하셔가지고 어차피 어떤 주제를 쓰든 내 내면을 투영하는 그릇이거든요. 글이. 그래서 내가 맨날 보는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운동이라든지 뭐 미술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매일매일 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쓰셔도 그 내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깊게 쓰는 편이 독자도 좋고 쓰는 자신에게도 성찰적인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가벼운 걸 택하면 그 택한 소재로 무언가 자기를 쓰기 시작하면 그 안에 나는 얼마든지 다 투영되니까 네네네. 나를 다 쓸 수 있다. 굳이 주제 자체를 무겁게 쓸 필요 없다. 네, 자신이 없으면. 네네네. 맞네요. 그래서 두부령 같아요. 그렇게 자기 얘기가 좀 드러나야 될 에세이를 쓰거나 아예 안 쓰거나 그렇게 어설프게 건드려서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본인도 네. 알고 남들 다 알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면해서 어쨌든 글쓰기를 나 혼자는 어렵지만 뭔가 이렇게 스터디가 있거나 아니면 클래스에 딱 등록을 해서 그 길을 같이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걸 해내다 보면 자기를 마주하고 그러다 맞아요. 보면 조금 돌파할 수 있고 그런 매개체로도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 저번에 그 울산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진짜 약간 김필영 작가님이 뭐가 이렇게 되게 단단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면에 그게 뭘까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이번에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인터뷰 세바시 올라간 거 들으면서 저 공부 되게 못했는데요. 말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네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없으면 자기를 이렇게 못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체육하는 진짜. 애들이 내 뒤에 있고 그 바로 앞이었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삶을 사는 걸 보면 되게 지혜롭거든요. 근데 그 지혜, 공부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지혜, 인생의 지혜는. 근데 거기에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그랬어라는 걸 주눅 드는데 그 주눅 들미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단해지셨어요? 근데 글을 쓰면서 확실히 저를 좀 멀리서 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좀 교양이 많이 없어요. 교양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쌓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말씀하신데 교양이 철철 넘쳐. 아니, 실제로 고전 문학도 아이를 놓고 난 뒤에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채우면 되잖아요. 그 모자란 부분들은 무지하니까 이제 배우고 익히고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남의 강의 듣고 그러는데 시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자아상인 것 같아. 난 배우면 된다. 보통은 다 부끄러워하는데 왜 부끄러워하죠? 그들은 그러면? 그들은 그때 그것을 너무 본인만, 남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본인만 그걸 너무 크게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맞아. 난 참 무식해. 난 그때 그랬어. 난 참 별로야. 이거를 너무 크게 그 장면을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이 열등감과 부끄러움으로 살고 있는데 작가님이 오히려 조금 특별하긴 해요. 특별한 거예요. 네, 이거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열등감 가지고 나 못했어 뭐 이러는데 작가님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는 되게 그게 너무 심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자기 혐오가 제 책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못하고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라오면서 잘했던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열등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옆에 들을 때. 근데 이제 많이 변화했어요. 너무 많이 그런 걸 느끼니까 계속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있었던 어떤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자기 혐오였구나. 전 저한테 문제가 크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가. 네. 왜냐하면 저는 화를 잘 내는 성격도 아니고 뭐 욱하는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난 뭐 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빙글빙글 돌던 그 무언가가 자기 혐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이제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컨트롤이 가능해졌던 맞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 컨트롤이 맞아요. 되는 얼마 전에 한 작가분의 책 제목이 메타인지 대화법이었거든요. 거의 네네. 메타인지 글쓰기세요. 이게 굉장히 잘 되시는 분이셔. 쉽지 지금 않은데. 김일영 작가님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글쓰기 가르치실 때도 비슷한 느낌이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가리는 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메타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또 아시고 그걸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글쓰기 그런 작가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한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글쓰기는. 한 분한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아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코칭에 있어서요. 네, 코칭을 할 때. 그쵸. 일단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게 바뀌어야 사실은 글을 잘 쓸 수 있게 그렇죠. 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 상담을 거의 하실 것 같은데. 글쓰기 지도를 하다가 내면을 보세요. 자아 성찰을 하세요. 용감하게 꺼내세요. 어떤 식으로 리드를 해주시는지 그 글 쓰고자 하시는 분들. 근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제가 글에서 가장 많이 봐드리는 부분이 이제 글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글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점점 내려가는 이 하강의 구조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글은 이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동안 독자가 따라다니거든요. 네. 독자가 따라다니는데 요 위에 올려놓고 독자를 그냥 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독자는 여기 위에 여기가 어디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말이 잘 있는지 그래. 그리고 이야기의 절정 혹은 내 깨달음의 절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세이에. 그 절정이 확실히 절정이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글을 썼는지 그리고 도입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드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뭐 문장이 별로고 뭐 맞춤법이 문제고 그런 거는 그 이후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순서대로 이제 봐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부차적인 거였네요. 네. 그거를 사람들은 다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글이 수려하고 뭐 문장이 맞고 맞춤법이 맞고 이걸 신경 쓰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딱 뼈대를 보시네요. 먼저 잡아주시는 뼈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뼈대를 세우는 법을 산만하신 분들은 굉장히 산만할 것 같은데. 산만하신 분. 글이 굵어요? 제 얘기예요. 산만할 것 같아. 빨리 쫙쫙 끌 것 같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생각이나 뭐 역사를 글로 드러내는 걸 함께 이렇게 맞춰주는 게, 그 한 사람이 오는 거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로 쓰는 글들은 오시는 분들이,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글들이 어떤 건가요? 지금 저랑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자신의 마음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들 위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로성장이다 보니 그쪽이 더 잘 맞겠다, 그죠? 네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 사실 자기 에세이를 글로 쓰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그거를 출판사에서 받아주는 출판사가 사실은 특별한 뭐가 있지 않으면 잘 안 받아주지 않나요? 그쵸.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죠. 컨텐츠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특별한 컨텐츠가 없이 시선이 좀 독특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시선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아주 특별한 일을 본인이 겪거나 그랬으면은 쉽게 좀 될 수는 그쵸.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분이라면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이 결국 꼭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니까 둘 다 해서 약간 걸리네. 특별한 경험이 없고. 왜요? 많죠. 많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 치어리더를 하신 분 잘 없어요. 치어리더를 하셨어요? 네, 그 유명한 거 하셨어요. 수십 년 전이지만 죄송해요. 그게 특별한 거군요. 특별하죠. 그리고 그렇게 남들 앞에서 그 마이크는 아니지만 마이크 맞아요. 카메라와 마이크. 그 노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어나운싱을 한 것도 특별한 경험들인 것 같고 그리고 작가님도 많죠. 이것저것 하다가 막 상승했다 또 망해보기도 하고. 맞아. 근데 특별한 거는 생물이 살아있으면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특별하게 만들어내냐 아니면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하느냐인데 아마 근로성장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아닐까. 그렇죠. 특별하게 이제 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해드려서 이제 그 마지막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그 투고를 하는 것까지 다 대행을 해드리는 거죠. 성형입니까? 시술입니까? 무슨 갑자기 이거 무슨 성형 부분 성형이지. 성형이죠. 괜찮아요. 뭐. 아니, 제가 여쭤본 게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서 봐주시느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술은 사실은 살짝 터치하는 거잖아요. 네네. 반면에 수술은 굉장히 깊숙이. 다 뒤집을 수 있네. 그렇죠. 뒤집어 그 엎을 수. 박지성 글 같은 거는 박지성 오빠가 글을 직접 쓰지 않고 옆에서 부르면 대필 작가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 성형해서 그렇죠. 이거는 성형도 아니야. 맞아. 성형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인공수정? 만든 거고 여러 가지 비유가. 우리 글이 괜찮죠. 우리 단어 괜찮죠. 우리 뭐 단어만. 뭐 구라에는 나가고 네. 방송이 우리 EBS가 아니라서 그럼요. 네.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하다 보면 과하게 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코칭이 그쵸. 네. 근데 여태까지의 저의 신념은 글을 사실 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고쳐드리진 않고 항상 메모를 달아서 예시를 들어드리고 여기는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온갖 메모들이 즐비한 한글 파일을 다시 보내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메모를 다 붙여서 그것 중에 예제들 중에 본인이 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정도 해주시는. 네네. 대신에 그 안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미리 들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장을 바꾸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문체와 그분의 문체가 섞이면 이도저도 아닌 문체가 나오거든요. 맞아. 제가 쓰는 단어 말고 그분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단어를 글 안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되게 좀 성향이 또 의존적이신 분들은 네. 계속 답을 물어볼 수 있겠다. 맞아요.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몇 년 지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안내해 답을 주세요, 막 이럴 것 이런 같아. 거 진짜 얘기 계속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틈틈이. 네. 틈틈이 여기 와서 썰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신 의존적인 성향인 사람들은 답을 달라고, 왜냐면 선생님 같잖아. 그러면 답을 주세요 할 것 같거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조언을 해도 다시 고쳐왔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이 한다던가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나요? 많을 그런 것 경우도 같은데요. 있죠. 어. 절대로 더 이상 안 바뀌어질 것 같은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안 받아들이는 걸까요? 못 받아들이는 걸까요? 센스가 없는 거? 네. 센스 부족인지 아니면 의식적인 거부인지. 의식적인 거부인 적이 많은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아요. 자기 고집이 딱 있으셔가지고. 그건 낫다. 센스 부족이 더 재앙일 것 같아. 왠지.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둘 다 재앙인데 내가 볼 때는 배우러 온 거니까. 좀 걱정돼. 다음번 오실 때 약간 이렇게 초췌해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데. 심지가 있으시다니까요. 무심한 듯 씩씩하게.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정말 사람한테도 적당히 무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걸 내가 애를 쓰고 있으면 힘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저 안 그래도 어젠가 현주 작가님이라고 저랑 친한 작가님한테 이제 이걸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이걸 책임을 져주고 꼭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작가님께서 그분들은 아마 그런 책임제도 중요하지만 그냥 작가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사람으로서 잘 챙기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되게 위로가 되고 그러네요. 좀 좋았어요.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네네. 물론, 브런치 작가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목표가. 결과물이 나오면 좋긴 하지만. 네, 결과물은 나와야죠. 결과 집착형 저 같은 인간들은 가서 몸을 좋으면서 왜 난 안 되냔 말이야. 그래서 받지 말고. 함께 걸어가면서 좋은 사람. 네네. 함께 걸어. 함께 걷는다는 표현이 딱 느낌이 괜찮네요. 오네요. 갑자기 느슨해지면서 좋네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워낙 책임감 있는 걸 아니까 아마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책임감 없는 분이면 그래 열심히 해봐야 결과를 내. 그랬을 텐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 이제 결과를 내 하시겠지. 근데 그거 분명히 할 사람인 거 아니까. 그랬을 것 같네요.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오실 것 같네요. 네. 그쵸. 에피소드가 저는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작가님 이거 시작하는 게시일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안내해 주시면.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 기수별로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기간은 어느 정도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10월 10일이랑 10월 12일 날 수업이 각각 열리거든요. 네. 오픈을 하고 총 4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수업당 총 4번의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브런치 작가되기 수업은 바로 이제 브런치 투고를 함께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브런치 작가가 될 때까지 계속 투고를 하고 함께 고치고 또 투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나작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4주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제 개별적인 코칭이 들어가고 책이 이제 출판사와 도장을 찍을 때까지 저희가 계속 같이 글을 봐드리고 글을 모아서 직접 투고하는 것까지 도장 찍는 것까지 이제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에너지 많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당 이제 각각 개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드리는 에너지가 꽤 되니까 그걸 비용도 꽤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전반적인 이런 출판을 해주는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이 가격이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좀 저희 둘이서 어차피 함께 만드는 그런 크루를 모은다는 그런 기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희 아주 최소 한 달간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대비의 비용으로 일단 잡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나 작가나 뭐 책을 내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기간이 길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이요? 만약에 책을 내고 싶다. 거의 1년 잡아야 된다. 거의 저희가 6개월을 최소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글을 안 쓰시거나 혹은 글쓰기 실력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으시면 저희랑 계속 같이 쌓는 시간이 더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책을 내고 싶다. 그걸 좀 이제 쓰기 훈련을 했다가 책을 내고 싶다 하면 이분이 이제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떤 기간을 두고 함께 이렇게 글 쓰고 퇴고하고 뭐 마지막 도장 찍을 때까지면 그에 대한 수업료는 아예 뭐 이렇게 책을 내는 것까지. 네, 이제 그렇죠. 추가적인 금액은 전혀 없는 거고요. 그 시간이 이제 얼마가 됐든 평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한 권의 책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드리는 것을 약속을 드리죠. 이게 마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대 공연 올라갈 때, 그 콩쿨 나갈 때, 발레 같은 애들 콩쿨 나갈 때 작품 하나 해서 코칭하고 연습하고 무대 올라가서 공연 끝날 때까지 막 보통 뭐 한 곡당 한 비용이 작품당 책정되는구나. 그것처럼 책이 하나 나갈 때 나간다고 치고 그럼 전체 비용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제가 그 예전에 경찰학원에서 네.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경찰이 경찰을 되고 되시려고? 싶어서. 와. 예. 근데 그때 제가 끊었던 그 수업이 평생 합격반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저는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래서 글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무조건 열심히 할 거니까 함께 글을 열심히 이제 써줘야지 당연히 이제 출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네. 글쓰기 반에 들어와 놓고 글 안 쓰고 출간. 마치 헬스클럽 1년치 끌어놓고 운동하러 안 와가지고 자꾸 살 안 빠졌다고 막 비슷한 경우 많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들리네. 글은 써야 된다. 이게 왜냐면 평생이라 잡으면 진짜 그럴 느슨해질 것 같은 거예요. 네, 차라리 네. 막 딱 6개월 경과되면 갱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막 어떻게든 쓰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이제 바꿀까요? 평생 하면 오늘 써도 되고 내년에 써도 되고 환갑에 써도 되고 뭐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헬스클럽 비슷한 느낌. 역살 잡는 거 필요하다니까요. 요까지만 다 책을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끔 하고 연장 최장 3개월 안 되면 갱신 수강료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돈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쓰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그런 네. 멱살 잡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그 함께 해주시는 작가님께서 그런 예전에 학원 그 수능 준비하는 그 영어 선생님 있으셔가지고 그런 걸 엄청 잘하세요. 맞춤형 밀착형 매일 아침 전화해서 뭐 하셨냐 안 하셨냐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괜찮으시네. 함께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성과를 내기에는 그러네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투입시키고 싶은 분이 제가 막 떠올랐어요. 쓰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안 쓰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요? 그분 말고 또 계세요. 또 있으세요. 누군지 아시죠? 김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가 김씨 누구지? 아저씨 있어요. 네. 네. 여하튼 뭐 그렇게 시스템 딱 잘 돼 있네요. 네. 짝이 되게 좋다. 같이 하시는 분 페어가 네. 김필영 작가님이 구조를 잡으면서 이렇게 싹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네. 얘기해주시고. 맞아요. 사실 제가 대피를 해드리면 저 훨씬 쉽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게 더 빠르죠. 대피를 맞아요. 하면은 금방 정말 한 달 만에 돈은 받았으면 일은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함께 가는 크루의 느낌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본인의 내적 성장도 이룰 수 없을 거며. 맞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만 내고 끝내지 않고 저희가 다 같이 2권, 3권 낸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본인이 다 직접 쓰셔야 돼요. 그쵸. 네. 그래야 늘고. 네. 본인 얘기도 나오고. 참 이제 좋으신 대표님. 왜냐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내 책 하나 내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한 50% 써왔는데 앞뒤도 안 맞고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하나만 내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어르신들 막 우기고 이러면 맞아요. 그렇게 내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우기고 이러면 필영 작가님이 단칼에 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80수, 90수가 되시더라도 직접 쓰셔야 합니다. 좋다. 성장 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분들이 성장 되셔야 돼요. 성장 안 될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연구소 이름도 근로성장연구소. 진짜 저는 아까 네. 이름 듣고 와 누가 이렇게 이름을 멋지게 작가분들이시잖아요. 워딩이 달라. 그러니까 그 작가분들이라도 이게 왜 간판하고 좀 다르잖아 이게. 네. 장명하고는 다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급 모셔가지고 저희 이 근로성장연구소 그리고 김필영 작가님이 지금 안내해 주시는 그 글 쓰는 모임들 이런 얘기를 막 나누었는데 오늘 함께 하시면서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저희가 막 질문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못 하신 얘기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오늘 정말 네. 좀 정신이 없긴 하네요. 그죠. 미리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대본이 네.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 재밌는 방송이 나오나 봐요. 그쵸? 근데 저희 늘 이렇게 하거든요. 대본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굉장히 딴 데로 안 가고 있어. 정신 차리고 지금 글 얘기라고 있잖아요. 그중에 정신없어 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글 얘기만 했어요. 네. 네. 저는 항상 바람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들 글을 쓰셨으면 좋겠고, 글쓰기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난 꾸준히 글을 써야 돼 하고, 자신의 의지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러면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고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가시다 보면은 꾸준히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도록. 네.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고 아니면 뭐 글쓰기 모임 같은데 리더 같은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드셔서 계속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쓰십시다. 쓰세요. 네.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들었다 그죠? 그 사이사이에 얘기해 주는 거에서 저희가 또 얻은 인사이트도 정말 많고 네, 김필영 작가님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